마왕 등장. 오늘은 애니메이션 나 혼자만 레벨업에 나오는 주인공 성진우가 귀멸의 칼날 세계관에 들어간다면 어땠을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2부예요.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성진우가 귀칼 세간에 들어가 무잔 퇴치에 대한 퀘스트를 받고 탄지로를 만나 하야노 루이를 그림자 병사로 만드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일부러 먼저 보고 오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시나리오는 마왕님이 지 멋대로 쓰는 거라 원작의 설정은 시도 때도 없이 바뀔 수 있고 다소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마왕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충주 고초 시노부와 수주 도미오카 기우는 나타구모 산에 강력한 오니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먼저 그곳으로 간 귀살대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산에 오르게 되었죠. 시노부는 이미 여러 곳에서 독에 중독된 귀살대원들을 받고 그 귀살대원들을 해독하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이들을 중독시킨 거미 오니들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마리의 오니를 발견하고 곧바로 뛰어가 그 오니를 공격했는데 확실히 그 오니의 움직임은 일반 오니들과 다르게 재빨랐죠. 시노부는 긴장하며 벌레의 호흡으로 그 오니의 몸에 살상력 높은 독을 꽂아 넣었는데 그 오니는 마치 그 독에 내성이 있다는 듯이 쓰러지지 않고 버텨버렸습니다. 그때 기후 역시 합세해 물의 호흡으로 그 오니의 목을 베어냈지만 그 오니는 목이 베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생했죠. 기후와 시노부는 설마 목의 약점을 극복한 오니가 나온 거냐며 당황했는데 그 순간 근처에 있던 탄지로가 누군가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도와주러 달려와 그들을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시노부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이 바로 오니인 네지코였고 시노부는 네지코를 향해 곧바로 벌레 호흡을 시연해 공격했죠. 탄지로는 그의 내 동생을 공격하지 말라고 소리를 쳤지만 탄지로의 현재 움직임으로는 주의 검사인 시노부의 빠른 움직임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까 그 오니가 뛰어와 네지코 대신 시노부의 공격을 맞았죠. 시노부는 뭔가 그 오니가 네지코를 지키려고 한다는 걸 간파하고 네지코를 우선적으로 노려야겠다고 판단을 하며 다시 한번 빠르게 벌레 호흡을 시연했는데 그 순간 진우가 나타나 시노부의 칼끝을 손가락으로 잡아 막았습니다. 사실 방금 전 시노부와 기우가 만난 오니는 이미 진우가 그림자를 추출해 그림자 병사로 만들어 놓은 오니였기에 일륜도의 목이 베어도 소멸하지 않을 수 있었고 진우는 혹시 몰라 그 오니에게 탄지로와 네지코를 지키라고 명령을 해놨었기에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 시노부는 자신의 칼을 손가락만으로 막아낸 진우를 보고서 당황했고 기우는 기척도 없이 이곳까지 다가왔다는 것에 역시나 경계를 했죠. 진우는 일단 우린 같은 귀살대이니 서로 얼굴 붉히며 싸우지 말자고 했는데 갑자기 진우의 뒤쪽으로 아까 전 만들어놨던 하야노 루이와 거미 일가의 오니들이 몰려왔기에 시노부와 기우는 너를 절대로 신용할 수 없다며 더더욱 경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귀살대 까마귀가 탄지로 남매와 성진우를 귀살대 본부로 데려오라는 정보를 알렸고 시노부는 계속해서 진우를 예의주시하며 옆에서 따라갔는데 어쩐지 진우에게서는 오니 사냥꾼들이 항상 풍기는 오니의 피냄새가 나지 않고 오히려 좋은 향기가 나는 것 같았기에 기분이 오묘해졌죠. 그렇게 귀살대 본부에 가게 된 진우와 탄지로. 하지만 진우와 탄지로가 오니와 함께 다닌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주들은 탄지로와 진우를 곧바로 움직이지 못하게 포박했고 오니를 사냥해야 할 귀살대 검사가 오니와 함께 다니는 것은 규율 위반이라며 오니들은 즉결 처형하고 진우와 탄지로는 규율에 따라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했죠. 진우는 역시 귀살대 검사들 앞에서 그림자 병사를 꺼내는 건 너무 성급했나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귀살대 주들은 그런데 분명 진우가 수많은 오니들을 데리고 왔다고 들었는데 어째서 여자 오니 한 마리밖에 없는 거냐고 물었고 진우는 내 병사들을 보고 싶은 거냐며 그 자리에서 그림자 병사들을 잔뜩 소환해줬습니다. 그러자 귀살대 주들은 곧바로 전투태세를 갖췄고 진우는 다시 소환 해제에 모두를 집어넣었죠. 그 믿을 수 없는 현상에 주들은 아무래도 진우가 오니가 틀림없다며 그를 둘러싸아 공격을 하려고 했고 진우는 나는 인간이며 잡은 오니를 복종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귀살대 주들은 귀살대 검사가 오니의 힘을 빌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며 세상의 모든 오니들은 없애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진우는 그들에게 인간의 힘은 오니들보다 약하다고 들었는데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발버둥치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니냐며 정색을 하면서 힘으로 포승줄을 풀어버렸죠. 진우는 예전 최약체 헌터로 활동하던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고 강해지기 위해서 했던 수많은 시련들이 떠올랐기에 그저 이렇게 꽉 막힌 생각을 하는 이들을 보니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포승줄을 풀어버린 걸 보자 귀살대 최고의 전력 교메이가 빠르게 뛰어와 진우를 제압하기 위해 그의 어깨를 붙잡았는데 진우는 그런 교메이의 팔을 완력으로 쉽게 뿌리쳐냈고 그 모습에 모든 주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오니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내미가 네지코가 들어있는 나무 가방을 낚아채 칼로 찌르려고 했는데 분명 찔렀다고 생각한 순간 자신의 손에서 나무 가방이 사라져 있었고 저 멀리를 보니 진우가 그 나무 가방을 손에 들고 있었죠. 진우는 주들이 이런 식으로 과격하게 나오자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죽여버리고 임무를 진행해야 하나 싶어 싸늘한 살기를 보냈고 주들은 순간 그 살기의 온몸이 공포에 굳어지는 데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귀살대 당주가 나와 모두들 그만하라고 했고 우부야시키 당주는 미래에 대한 감이 좋기 때문에 진우를 보고서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라고 판단했고 탄지로와 진우가 오니를 데리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귀살대의 목적은 무잔을 죽이는 것이니만큼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줘야 한다고 했죠. 몇몇 주들은 여전히 당주의 조치에 불만이 있긴 했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고 당주는 진우를 따로 불러 주들의 과격한 행동에 대해서 너무 화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여러 주들이 오니 때문에 과거에 겪었던 충격적인 일화들을 귀뜸해줬습니다. 진우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고 확실히 이 세계의 사람들은 자신이 살던 세계보다 가혹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 뒤 진우는 무한열차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된 후 탄지로와 함께 그곳으로 파견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염주 랭곡 쿄조를 만나게 되었고 쿄조로는 진우와 탄지로를 보고서 같은 귀살대원이 되었으니 힘차게 이번 임무를 끝내보자며 호탕하게 말했죠. 그때 그곳에 있던 하연이 렘무가 영무원을 시켜 승객 모두를 잠재우려는 수작을 부렸고 승객들이 잠이 들자 무의식의 핵을 파괴하기 위해 엠무의 사주를 받은 아이들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진우가 지금 뭐하는 거냐고 그들을 째려봤고 그 아이들은 어떻게 잠에 들지 않은 거냐며 깜짝 놀랐죠. 진우는 패시브 스킬로 상태 이상 면역이 있었기에 엠무의 혈기술이 전혀 통하지 않았던 것. 진우는 그 아이들의 행동을 보고서 오니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깨닫고 진우는 빠른 기동력으로 열차를 뒤져본 뒤 열차 지붕까지 올라가 엠무를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엠무는 진우를 보고서 곧바로 혈기술을 시전했지만 그 어떤 효과도 없었기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진우는 엠무가 알아차리기도 어려운 스피드로 엠무의 목을 베어버렸고 네지코를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피를 채취한 뒤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오니를 죽이고 그림자 병사로 만들게 된다면 그들의 피는 더 이상 오니의 피가 아니게 되기 때문이었죠. 그 뒤 진우는 엠무를 그림자 병사로 만들기 위해 이런 나라를 시전했는데 어째선지 그림자 추출이 되지 않았고 엠무의 시체는 열차로 스며들어 도망가고 있었기에 이미 열차와 융합을 해놓은 상태라는 걸 알았습니다. 엠무는 열차 내부에 온갖 촉수들을 끄집어내 승객들을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그때 탄지로와 쿄조로에게 걸린 혈기술이 풀려 그들이 최대한 승객들을 구하기 위해 칼을 휘둘렀죠. 하지만 쿄조로는 이 정도의 인원으로 이 넓은 범위를 전부 다 커버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암담해졌는데 그 순간 하야노 루이가 거미줄 혈기술을 이용해 승객들을 위협하는 촉수를 베어버렸고 저 뒤쪽에서는 스사마루가 색시공을 던져 촉수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승객들이 위험한 상황을 알자 곧바로 그림자 병사들을 꺼냈던 것. 쿄조로는 그런 오니 병사들을 보고서 너네들도 우리와 뜻이 맞는다면 훌륭한 기살대나 다름없다며 호탕하게 뛰어들어 엠무의 촉수를 계속해서 베어냈죠. 진우는 여유롭게 병사들이 활약하고 있는 걸 지켜보다가 아빠 거미 오니가 엠무의 약점을 발견했다는 걸 알고서 그대로 열차의 맨 앞칸으로 가 인륜 단검을 휘둘러 열차째로 베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힘 조절을 잘못해 열차가 그 충격으로 뒤집어져 승객들이 크게 다칠 뻔했지만 루이가 곳곳에 거미줄들을 깔아 쿠션을 만들어 다친 승객이 하나도 없게끔 조치를 했죠. 그렇게 엠무를 대체한 뒤 진우는 그를 그림자 병사로 만들고 있었는데 다른 쪽에서는 상현사 마카자가 등장해 탄지로를 향해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탄지로를 지키던 쿄가이가 아카자의 공격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아카자의 체급은 그림자 병사가 된 쿄가이보다도 훨씬 강했기에 그대로 쿄가이를 박살내버렸고 그때 아카자의 귀기를 느낀 쿄조로가 뛰어들어 아카자를 상대했고 아카자는 재밌는 녀석이 있다며 쿄조로에게 너처럼 강한 자는 꼭 오니로 만들고 싶다며 오니가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쿄조로는 당연히 그 제안을 거절하고 아카자와 치열하게 싸웠지만 싸움이 지속될수록 쿄조로의 몸에 상처만 남게 되었죠. 그러자 아카자는 다시 한번 쿄조로에게 오니가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했는데 그 순간 아카자는 어떤 싸늘한 살기를 느끼고서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피했습니다. 그러자 방금 아카자가 있던 자리에 진우가 은신을 풀고 모습을 드러냈고 생각보다 감이 좋은 녀석인가 보네 라며 흥미로워했죠. 진우는 쿄가이가 박살나는 걸 깨닫고 곧바로 이 싸움터에 돌아왔는데 쿄조로가 먼저 싸우고 있었기에 그의 싸움을 잠시 지켜보다가 은신으로 다가가 아카자를 처치하려고 했지만 아카자는 파괴살 나침이라는 상대의 투기를 읽는 스킬을 쓴 상태라 은신 상태에 진우의 투기를 읽고 반응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진우는 아카자를 보면서 너 혹시 내 그림자 병사가 되지 않을래? 라고
아까 전 아카자가 쿄조로에게 했던 제안을 따라했고 아카자는 자신이 제안받는 입장이 되자 왜 쿄조로가 제안을 수락하지 않았던 건지 알겠다며 곧바로 진우를 향해 뛰어들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아카자의 주먹의 궤도는 진우의 눈에 전부 다 읽혔기에 여유롭게 슥슥 다 피해버렸죠. 진우는 그 뒤 다시 은신 스킬을 써 사라진 뒤 아카자의 뒤쪽을 노렸는데 아카자는 이번에도 투기를 읽어 반응을 했습니다. 그의 진우는 아카자가 뭔가 은신을 알아차리는 스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고 아카자는 네 녀석의 공격은 내게 통하지 않는다고 여유를 부렸죠. 그러자 진우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며 그 자리에서 사라졌고 아카자는 진우의 방향을 읽기 위해 투기를 포착해 피하려고 했는데 뭔가 위화감이 들며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의 목은 이미 진우의 일륜도에 의해 베어져 버린 상태. 아무리 아카자가 방향을 읽었다고 한들 진우의 움직임은 압도적으로 빨랐기에 그러거나 말거나 가서 목을 베어버렸던 거였죠. 그 뒤 진우는 아카자의 피를 유리병에 담은 뒤 네가 아까 그림자 병사가 되는 걸 거부했지만 나는 널 그림자 병사로 써야겠다며 그림자 추출을 시전했고 아카자는 그림자 병사로 다시 부활하게 되며 일어났습니다. 쿄조로는 진우가 그림자 병사를 만드는 과정을 본 적이 없었기에 여전히 경계를 했는데 아카자는 곧바로 진우를 향해 무릎을 꿇고서 당신에게 충성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진우는 뭔가 아카자에게서 다른 원이들과 다른 느낌을 받았는데 그건 바로 아카자와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 상현급부터는 독립적으로 소통이 가능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아카자에게 무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그에게 네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라고 했는데 아카자는 갑자기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이제서야 모든 것이 다 기억이 났다고 했습니다. 진우 일행은 그런 아카자의 행동을 보고 살짝 당황했는데 아카자는 무잔의 지배가 풀리게 되자 인간 시절의 기억들이 모두 떠오르게 되었고 자신의 인간 시절 아빠에 대한 일화 그리고 케이주와 코유키에 대한 이야기 그 과정에서 얻게 된 인간들에 대한 원망과 혐오에 대해 이야기해주게 되었죠. 진우 일행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누구도 오니가 되어 인간들을 죽여왔던 아카자를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진우는 하지만 우린 무잔을 없애야 하며 나는 인간인데 인간을 도울 수 있겠느냐고 물었죠. 그러자 아카자는 당신은 평범한 인간이 아닌 나의 새로운 군주시라고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따르겠다고 하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도 진우의 압도적인 실력과 더불어 오니 병사들을 활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사건들을 넣어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이 시나리오가 계속 연재되길 원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마왕은 퇴장.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